오늘 영상 한편으로 5가지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구조로 정리해드립니다. 초보분도 화면을 보며 손이 따라가게, 복잡한 용어는 줄이고 핵심만 통째로 담아드릴게요. 첫 번째는 초보도 코인 거래를 쉽게 따라하는 실전 흐름이고,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던 300만원으로 1억 8천만원 중학생 단타 방식의 뼈대입니다. 세 번째는 거래 수수료를 최대 할인받는 꿀팁입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 하루 50만원씩을 노리는 단타 루틴. 다섯 번째는 첫 거래 때 입금 없이 가입 이벤트 100달러를 받아 그 돈으로 연습 겸 거래를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수수료 할인과 100달러 링크는 고정 댓글에 묶어뒀습니다. 초보 따라하기 흐름은 간단합니다. 회원 가입하고 보안 설정을 단단히 해두고 거래 화면에서 코인을 고르고 수량과 가격을 정한 뒤 주문을 넣는 과정까지 한 호흡으로 연결해드립니다. 막막함이 사라질 겁니다. 처음에는 시장가와 지정가 두 가지만 손에 익히셔도 됩니다. 시장가는 바로 체결, 지정가는 원하는 가격에 기다리는 방식입니다. 이 차이만 이해해도 매매가 도박이 아니라 선택으로 바뀝니다. 처음부터 큰 금액으로 뛰어들 필요 없습니다. 소액으로 체결되는 과정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내가 누르는 버튼이 어떤 결과로 돌아오는지 몸으로 익히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야 실전에서도 손이 덜 떨립니다. 중학생 단타 방식의 핵심은 화려한 비법이 아니라 규칙입니다. 짧게 들어가서 짧게 먹고, 틀리면 바로 정리하고, 맞으면 욕심을 줄이는 쪽에 가깝습니다. 작은 파도를 여러 번 타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진입 자리를 고르는 눈입니다. 아무 코인이나 잡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살아있고 움직임이 활발한 종목을 고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것도 결국 이런 선택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타 방식은 들어가기 전에 정리 기준을 먼저 세웁니다. 가격이 여기까지 오면 이익을 정리하고, 여기까지 밀리면 미련 없이 접는 선을 미리 그어두는 식입니다. 규칙이 없으면 회전이 아니라 흔들림이 됩니다.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은 한마디로 설정 싸움입니다. 레퍼럴 혜택, 수수료 쿠폰, 메이커 주문 활용 같은 것만 제대로 챙겨도 같은 매매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확 줄어듭니다. 자세한 동선은 고정 댓글에 정리했습니다. 수수료에는 메이커와 테이커가 나뉘는 곳도 많습니다. 기다리며 걸어두는 주문은 메이커, 바로 체결시키는 주문은 테이커로 분류되곤 하는데, 이 차이를 알면 수수료를 더 낮추는 선택지가 생깁니다. 수수료는 택시 미터기처럼 조용히 올라갑니다. 한 번은 별거 아닌데 하루 10번, 한 달 300번이 되면 손익을 통째로 바꿉니다. 그래서 단타 하실수록 수수료부터 잡는 게 순서입니다. AI 단타 루틴은 감을 버리고 체크리스트로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인공지능에게 오늘 시장 분위기와 주목해야 할 코인을 요약하게 하고, 내가 정한 조건에 맞는 순간만 골라서 들어가는 흐름으로 세팅합니다. AI는 정답 제조기가 아니라 속도를 올려주는 조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종 버튼은 내가 누르되, 데이터 정리와 후보 추리는 AI에게 맡기면 감정이 덜 개입되고 루틴이 단단해집니다. 예를 들어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 거래량이 갑자기 붙는 구간, 추세가 막 시작되는 구간을 조건으로 걸어두고 알림을 받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차트를 쳐다보지 않아도 해야 할 때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인 100달러 이벤트는 첫걸음에 특히 좋습니다. 가입하고 지급 조건을 맞춘 뒤 받은 100달러로 소액 포지션을 잡아보면 내 돈이 안 들어가도 주문 체결, 수수료, 손익 흐름이 한 번에 체감됩니다. 보너스로 연습할 때는 롱 한 번, 숏 한 번을 꼭 경험해보세요. 같은 차트라도 방향에 따라 손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수수료가 어느 순간 빠지는지, 레버리지가 체감상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한 번에 정리가 됩니다. 이벤트 100달러로 곧장 10억을 만드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신 내 돈을 넣지 않고도 주문 넣는 법, 손절과 익절 감각, 수수료 체감까지 실전 공부를 할 수 있고, 레버리지를 제대로 쓰면 몇백만 원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왜 코인 투자를 봐야 하는지 눈으로 바로 이해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에서 제일 무서운 건 기회를 모른 채 지나가는 것이니까요. 2016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 중 하나에 1000만 원을 넣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0년이 지난 2026년쯤
그 1,000만 원이 어떤 숫자로 변했는지 예시로 쭉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식부터요. 코스피가 10년 전보다 약 2.66배 올랐다는 기준으로 보면 2016년에 지수 추종형 주식에 1,000만 원을 넣었다면 대략 2,660만 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금은 2016년에 1,000만 원어치를 샀다면 약 233.5g을 들고 있었을 거고 2026년 기준으로 대략 5,160만 원 수준이 되는 그림입니다. 안전자산도 시간이 붙으면 제법 커지죠. 부동산은 서울 기준 예시로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아파트 가치를 보유했다고 치면 2026년에 약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폭이 크지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입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고 가정하면 2026년에는 26억 원 이상이라는 압도적인 수익률이 나온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현실감이 깨질 정도죠. 이 비교만 봐도 바보가 아니라면 코인을 투자 후보에서 빼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무턱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구조를 이해한 상태로 접근하는 겁니다. 게다가 코인 시장은 오를 때만 돈 버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를 것 같으면 롱으로, 내릴 것 같으면 숏으로도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방향을 맞추는 사람에게는 상승장도 하락장도 무대가 됩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도 세금 부담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 더 매력적이라고들 합니다. 같은 수익이라도 떼이는 게 적다고 체감하면 심리가 달라지니까요. 여기서 레버리지가 등장합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없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어서 보유 금액보다 크게 베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으로도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5천만 원 규모 포지션을 잡는 식의 운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30억 원 이상 굴리는 분이라면 레버리지 없이도 충분히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작은 자금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좋은 거래소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지금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는 이유도 딱 3가지로 압축됩니다. 레버리지가 국내는 막혀있고 해외는 100배까지 가능하다는 점, 수수료가 해외가 더 저렴한 경우가 많다는 점, 그리고 세금 이슈에서 해외가 유리하다고 여겨진다는 점입니다. 해외로 넘어갈수록 보안도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로그인 비밀번호만으로 끝내지 말고 이중인증 같은 기본 장치를 켜두면 계정이 훨씬 단단해집니다. 이런 기본기가 결국 오래가는 사람을 만듭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하면 $100를 주는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뒀습니다. 수수료 최대 할인받는 링크도 같이 묶어놨으니 영상 끝나면 고정 댓글부터 확인해주세요. 이제 수수료가 왜 승패를 갈라버리는지 보여드릴게요. 대형 거래소의 기본 거래 수수료가 0.055%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숫자만 보면 얇은 종이처럼 보이지만 레버리지가 붙으면 순식간에 칼날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단타를 치고 20배 레버리지를 쓴다면 1회 거래 수수료가 22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루 10번만 돌려도 220만 원이 수수료로 증발합니다. 손익이 아니라 수수료와 싸우는 꼴이죠. 이러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됩니다. 매매를 잘해도 수수료가 계속 발목을 잡으니 단타하실수록 수수료가 싼 거래소가 곧 무기입니다. 그래서 비교 기준을 딱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A 거래소와 대형 거래소 4곳을 5가지 기준으로 비교하겠습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싼지, 거래 방법이 얼마나 간편한지,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 레버리지가 몇 배인지, 원화로 바로 입금이 되는지를 순서대로 봅니다. 거래 방법의 간편함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버튼이 복잡하면 초보는 실수로 반대 주문을 넣기도 합니다. 화면이 직관적이고 포지션, 손익, 수수료가 한눈에 보이는 곳일수록 처음 적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수수료만 놓고 보면 A거래소 0.01%, 바이비트 0.095%, 비트겟 0.06%, 바이낸스 0.44%로 앉아져 있습니다. 단판은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을 반복하니 이 차이가 최종 수익을 통째로 바꿉니다. 한국어 지원은 A거래소가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 바이비트는 어렵고 비트겟도 어렵고 바이낸스도 마찬가지로 한국어 상담이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초보일수록 이 차이가 큽니다. 레버리지는 A거래소 200배,
바이비트 100배, 비트겟 125배, 바이낸스 125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원화 입출금은 A 거래소는 가능하다고 하고 나머지 세 곳은 원화 지급금이 쉽지 않다는 말이 많습니다. A 거래소가 정확히 어디인지 그리고 가장 할인받는 수수료 세팅 방법은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거래소 선택은 한 번만 잘하면 매일 편해지니 고정 댓글을 보고 본인 상황에 맞게 고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실전입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언제 들어가느냐가 수익의 절반을 결정합니다. 먼저 롱과 숏 개념을 딱 잡고 어떤 신호에서 진입을 고민해야 하는지 사례처럼 풀어드리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매수 쪽 포지션이고 숏 포지션은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입니다. 방향이 다를 뿐 둘 다 근거와 계획이 있으면 내 편이 되고 감으로 들어가면 둘 다 적이 됩니다. 뉴스는 차트보다 먼저 사람 마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거래 전에는 규제, 기관 동향, ETF 같은 큰 이슈를 한 번씩 체크해두세요. 같은 차트도 재료를 알고 보면 진입 근거가 더 또렷해집니다. 롱은 상승 추세가 뚜렷할 때 유리합니다. 고점을 계속 높이며 올라가는 흐름이 보이면 후보가 됩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1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는 강한 상승 신호로 자주 언급됩니다. 또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면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진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규제 완화, 기관 투자자 진입, ETF 승인 같은 호재 뉴스가 겹치면 롱 쪽 성공 확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숏은 하락 추세가 이어질 때 유리합니다.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나오면 숏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1선 아래로 내려가는 데드크로스도 하락 신호로 많이 해석됩니다. 또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세가 약해진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의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악재 뉴스도 하락 압력을 만들 수 있어 숏이 유리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조지표를 더하면 판단이 선명해집니다. RSI, 맥디, 볼린저 밴드가 대표적입니다. RSI는 과매수 또는 과매도 상태를 보고 맥디와 볼린저 밴드는 트렌드와 변동성을 읽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표는 단독으로 쓰기보다 조합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두드리며 RSI가 70 위에 머물면 과열 신호가 강해지고 하단 근처에서 RSI가 30 아래라면 반등 구간을 노려볼 근거가 생깁니다. RSI 70 이상은 과매수로 해석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는 과매도로 해석해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맥디 신호와 볼린저 밴드 폭까지 함께 보면 진입과 정리 타이밍을 더 정교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겹칠 때,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쌓일 때 선택하는 게 기본입니다.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할인과 $100 이벤트를 정리해뒀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